안녕하십니까, 성진입니다. 예, 이번 시간은 우리가 장고, 이 장고에 대해서 할 텐데요. 이 장고에 딥러닝이라는 걸 합쳐가지고 어떻게 사용하는지 일단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어떤 거를 볼지 일단은 앞에 거를 보면 기본적으로 일단 웹 프레임워크가 무엇인지를 좀 보도록 하고요. 웹 프로그램과 이 장고가 어떤 관계가 있을 텐데 이 장고와 관계를 한번 보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실제 한번 장고를 사용하는 방법을 좀 봐야겠죠. 그런 다음에 딥러닝과 이 장고를 같이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의 시대를 우리가 유비쿼터스의 시대를 넘어서 사물 인터넷 시대를 넘어서 제4차 산업혁명의 시대라고 합니다. 근데 이전에는 뭐 다른 시대가 있었는데요. 우리가 전통적으로 어떤 메인 프레임워크의 시대, 미니 컴퓨터의 시대, 이 PC의 시대를 넘어서 이 1990년대의 시대를 인터넷의 시대라고 하는 걸로 불렀습니다. 그래서 인터넷은 어떤 컴퓨터들이 네트워크에 연결되어 있는 것들을 인터넷이라고 부르는데 우리의 어떤 삶이 인터넷을 통해서 현재 상당히 많이 바뀌었죠. 그래서 예전에는 어떤 물건을 구매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가게를 가서 실제 뭔가를 사거나 했었는데 지금은 집에서 그냥 침대에서 누워서 바로 주문을 하면 바로 다음날 아침에 받아볼 수 있는 이런 시대가 됐고요. 그 다음에 교육도 마찬가지로 학교에 가서 교육을 받았습니다만 저희가 지금 이렇게 온라인으로 사이버로 이렇게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게 바로 인터넷 시대가 열렸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면 예전에 우리가 신문을 읽었지만 지금은 핸드폰을 들고 뉴스 기사를 읽고요. 그 다음에 저녁 때도 마찬가지로 뉴스를 보는 대신에 우리가 인터넷을 이렇게 보는 것처럼 우리의 삶을 완전히 바꾼 이런 큰 변화의 시대를 인터넷 시대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인터넷은 1960년대 미 국방성에서 어떤 컴퓨터들을 묶는 작업을 했는데 여기서 아르파넷이라고 하는 게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일단 발전을 하고 1980년대 이 PC의 시대가 열리면서 일단 개인들이 컴퓨터를 갖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컴퓨터와 이러한 네트워크를 연결한 시대가 바로 인터넷 시대인데 1990년대 중반부터를 우리가 인터넷의 시대라고 말을 하고요. 그래서 이러한 인터넷 시대 때 뭐 인터넷 익스플로러라든가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는 이런 인터넷 익스플로러를 만들면서 인터넷 시대를 준비를 했고요. 그 다음에 애플이라고 하는 컴퓨터 회사는 아이맥이라고 하는 인터넷 시대는 매킨토시라고 하는 거를 만들면서 일단 인터넷 시대를 또 데뷔를 했죠. 그리고 야후라던가 구글이라던가 뭐 페이스북이라던가 뭐 트위터라던가 이러한 인터넷에 어떤 맞는 이런 회사들이 등장을 하면서 현재 이 인터넷 시대를 넘어서 우리가 유비쿼터스의 시대, 그 다음에 제4차 산업혁명의 시대, 뭐 스마트폰의 시대, 그 다음에 이러한 시대들을 지금 맞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웹이라고 하는 것은 언제 어떻게 등장을 했을까요? 아마 여러분들 좀 궁금하실 것 같은데요. 이 1989년도 3월 달에 이 유럽의 입자물리연구소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 여기에 이 소프트웨어 이 공학자인 이 팀 버너스-리라고 하는 분이 일단은 제안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는 어떤 개인들이 컴퓨터를 쓰는 시대이기보다는 연구 목적이나 군사 목적으로 이런 네트워크를 사용을 했었는데 세계의 여러 연구기관에 있는 이 과학자들 간의 어떤 정보교환이라던가 어떤 공동 연구를 하기 위해서 제안을 했었는데 일단 그러려면 뭔가를 만들어야겠죠. 그래서 최초의 인터웹은 이 스티브 잡스가 이 넥스트라고 하는 회사를 만들었는데 여기에서 나왔던 이 넥스트탭이라고 하는 OS와 그 다음에 넥스트큐브라고 하는 컴퓨터에서 일단은 동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컴퓨터에서 만든 이 그 프로그램이 이제 웹브라우저가 되는데 일단 세계 최초의 웹브라우저가 만들어지게 되고요. 그래서 이러한 웹브라우저들이 이제 발전을 하면서 넷스케이프 뭐라던가 아니면 인터넷 익스플로러라던가 아니면 사파리라던가 현재 우리가 많이 사용하고 있는 이 크롬이라던가 뭐 파이어폭스 같은 것들이 일단은 등장하게 됩니다. 그럼 웹은 어디에서 동작을 할까요? 바로 이 HTTP라고 하는 프로토콜 위에서 일단 동작을 합니다. 그래서 이 HTTP라고 하는 프로토콜을 여러분들이 아마 들어보신 분도 계실 거고 들어보지 않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만 기본적으로 컴퓨터 쪽을 하시는 분이라 그러면 이제 알아줘야 될 일단 상식이죠. 그래서 우리가 WWW, 그래서 월드 와이드 웹, 뭐 W3 이렇게도 부릅니다만 여기서 어떤 데이터를 접근하게끔 하기 위해서 우리가 컴퓨터와 이 컴퓨터 간의 어떤 통신을 하기 위한 이러한 규약을 우리가 프로토콜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외국인한테 일단은 전화를 해서 우리가 서로 통화를 하려고 그러면 서로 말이 통해야 되죠.
제가 영어로 얘기하면 상대방도 영어로 얘기해야 되는데 서로 영어를 알아들을 수 있어야 뭐 얘기를 할 수 있죠. 만약에 제가 영어를 모른다. 그럼 밖에서 아무리 상대방이 영어로 뭐라고 하더라도 제가 이해할 수가 없으니까 대화가 안 되는데 요 컴퓨터와 컴퓨터 간에 어떤 통신을 할 때도 마찬가지로 서로 이해할 수 있는 이러한 것들이 필요한데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프로토콜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웹에서는 우리가 이 HTTP, 그래서 하이퍼 텍스트, 우리가 트랜스퍼, 이런 프로토콜이라고 하는 이 HTTP라고 하는 프로토콜을 이용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우리가 웹브라우저에서 어떤 웹서버하고 통신을 할 때 이 사용되는 우리는 모르지만 아래쪽에서 흘러가고 있는 이런 프로토콜이 바로 이 HTTP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HTTP를 통해서 무언가가 와서 우리의 웹브라우저에서 이렇게 보여질 텐데요. 이때 사용되는 또 기술들이 있겠죠. 이게 바로 이제 프론트엔드 딴 기술이라고 보통 부르는데 이 프론트엔드는 앞쪽을 의미하는데 우리가 어떤 컴퓨터, 웹브라우저를 통해서 무언가를 보는 거를 일단 프론트엔드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HTML이라고 하는 하이퍼텍스트 마크업 랭귀지, 그래서 무언가 문서를 만들어주는 이러한 언어와 그 다음에 이러한 언어를 꾸며주는,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예쁘게 만들어주는 어떤 스타일을 주는 게 있는데 바로 얘를 캐스케이딩 스타일 시트, CSS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 HTML과 이 CSS를 이용하면 화면에 보여지는 이 무언가를 예쁘게 만들 수는 있습니다만 이러한 페이지들은 보통 이제 정적으로 움직이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의 어떤 뭔가 이벤트를 이용해서 뭔가 동작을 시키게 만들거나 할 때 사용하는 게 바로 이 자바스크립트라고 하는 걸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자바스크립트는 우리가 어떤 액션, 이벤트, 동작 뭐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한 어떤 프로그램 언어인데 기본적으로 웹에서 사용되는 어떤 프로그램 언어가 바로 자바스크립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모아서 우리가 어떤 웹 프로그램을 할 수가 있게 되는데 우리가 이제 장고는 이 백엔드 단에서 어떤 프로그램을 하는 프로그램이긴 합니다만 기본적으로 이러한 어떤 기본적인 지식들이 필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장고가 무엇이냐? 딱 한마디로 정의하라 그러면 바로 웹 프레임워크입니다. 그래서 웹 프레임워크는 웹 어플리케이션 개발을 쉽고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소프트웨어 프레임워크인데 그러면 우리가 장고를 이용해서 어떤 프로그램을 개발을 하나요? 라고 할 수 있는데 그렇습니다. 바로 이 백엔드, 서버를 개발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이 HTTP라고 하는 프로토콜을 이용해서 웹 클라이언트와 웹 서버 간에 서로 간에 통신을 하는 구조로 되어 있는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웹 서버와 웹 클라이언트 간에 웹 클라이언트가 서버에게 나 이런 페이지를 보고 싶어라고 요청을 하면 웹 서버는 웹 클라이언트에게 이런 페이지를 보내줍니다. 그래서 요청을 하면 응답하는 리퀘스트 앤 리스판스 구조로 되어 있는데 기본적으로 이러한 것들을 쉽게끔 해주게끔 하는 게 바로 웹 프레임워크입니다. 그래서 HTTP라고 하는 프로토콜의 어떤 요청이나 응답, 리퀘스트 앤 리스판스를 처리해 주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아마 우리가 그 URL이라고 하는 시장이 있을 텐데 여기에 뭐 www.다음.net 아니면 www.google.net 뭐 이러한 URL 같은 걸 입력을 하면 해당되는 웹서버에 접근을 하고요. 그 다음에 www.다음.net/스포츠 하면 스포츠 페이지가 보여준다던가 아니면 www.다음.net에 메일 하면 메일이 보여준다던가 뭐 이러한 뒤에 어떤 패스 같은 거를 집어넣을 수가 있는데 우리가 이러한 것들을 라우트, 그래서 경로라고 하는데 이러한 경로 같은 거를 처리해 주는 게 바로 웹 프레임워크가 하는 역할입니다.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 어떤 사용자의 우리가 계정 정보라던가 아니면 뉴스라던가 이런 것들을 보면 안에 콘텐츠들이 들어가 있게 되는데 이러한 것들을 저장하는 게 바로 데이터베이스인데 어떤 데이터베이스에 연동 및 관리를 해주는 게 바로 웹 프레임워크이고요. 그 다음에 세션, 그래서 어떤 통신을 하게 되면 이 통신을 하는 어떤 그 연결되어 있는 구간을 우리가 하나의 세션이라고 부르는데 제가 웹 서버에 요청을 하고 응답이 올 때까지 이걸 하나의 세션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세션이라던가 이런 걸 관리를 해주거나 아니면 우리가 이메일 같은 거를 쓸 때 여러분들 아이디하고 패스워드 같은 걸 입력을 하시죠. 그러면 보안이 들어가야 될 텐데 어떤 보안 같은 거를 관리해 주거나 하는 이러한 기능들을 해주는 게 바로 웹 어플리케이션을 만들 때 웹 프레임워크가 조금 더 일단 쉽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장고 같은 걸 쓰지 않고 이런 것들을 직접 개발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어떻게 해야 되지? 답이 안 나오시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장고나 아니면 여러분들이 다른 어떤 웹 프레임워크를 이용하게 되면 이러한 것들을 아주 쉽게 일단 처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웹 프레임워크에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서버 단에서 우리가 옆에서 제공해주는 서버 사이드 프레임워크라고 하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클라이언트, 그래서 우리가 웹 브라우저가 클라이언트라고 그랬고 아까 웹 서버가 서버라고 그랬는데 웹 브라우저 단에서 동작하는 웹 클라이언트 단 사이드의 프레임워크가 있고 그 다음에 풀스택 프레임워크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버를 개발할 때 사용하는 게 바로 이 장고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 장고는 파이썬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어떤 C나 C++보다는 일단 개발이 쉽고요. 그 다음에 파이썬으로 많이 이용할 수 있는 어떤 딥러닝의 어떤 프레임워크, 파이토치라던가 텐서플로우와 같이 연동을 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런 장고 외에도 어떤 플래스크라던가 아니면 루비 온 레일스 그 다음에 자바로 유명하죠. 요 프레임워크인 스프링 프레임워크 그 다음에 라라벨이라던가 여러 가지의 서버 단에서 사용되는 프레임워크가 있고요. 그 다음에 클라이언트 단에서 실행되는 것들은 또 리액트라던가 앵글러라던가 뭐 뷰.js 이런 것들도 있고 그 다음에 풀스택 프레임워크로 뭐 넥스트.js 그 다음에 메테오라던가 그 다음에 장고의 장고 레스트풀 그 프레임워크를 이용하게 되면 우리가 풀스택도 개발이 가능한데 이렇게 이 장고는 서버 단도 지원하고 있고요. 일단 풀스택도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장고를 이용하게 되면 일단 웹을 개발하신다. 그럼 상당한 어떤 도움을 받을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일단 대표적인 웹 프레임워크를 한번 봐보도록 하죠. 그래서 일단 먼저 파이썬, 파이썬을 이용하는 프레임워크 중에 제일 유명한 게 바로 장고입니다. 장고는 풀스택 프레임워크로 일단 생산성과 보안의 강점이 있는데 요즘에 이 보안 침해 사고가 많이 일어나게 되죠. 근데 이제 장고는 이런 장점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웹 서버를 이용해서 뭔가 개발하신다. 이럴 때 상당히 좋고요. 그 다음에 플래스크라고 하는 게 있는데 얘도 파이썬 기반이긴 합니다만 일단은 장고에 비해서는 좀 가볍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어떤 사물 인터넷 기반의 장비들 라즈베리 파이라던가 아니면 그거보다 좀 더 낮은 사양의 장비를 개발하신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이런 걸 이용할 수 있긴 합니다만 일단은 경량이라고 하는 게 장점과 단점을 갖고 있죠. 장점은 낮은 사양에서 잘 돌아간다. 단점은 어떤 다른 기능들이 조금 이제 많이 빠져 있다라고 하는 것인데 뭐 장고로 라즈베리 파이나 이런 장비들에서도 충분히 돌아갈 만큼 그렇게 무겁지는 않습니다. 그 다음에 패스 API라고 하는 빠른 API의 개발에 특화가 되어 있는 이러한 또 파이썬 기반의 우리가 웹 프레임워크가 있고요. 그 다음에 자바스크립트 기반으로 우리가 리액트, 현재 이제 클라이언트 사이드에서 가장 또 유명한 게 있는데 일단 페이스북이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UI에 초점이 맞춰져 있기 때문에 상당히 지금 이제 취업이라든가 이런 쪽에 많이 도움이 되긴 합니다만 리액트는 약간 좀 배우기가 조금 어렵다라고 하는 게 일단 단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구글이 개발한 앵글러.js, 앵글러도 있는데 이것도 이제 강력하게 많이 사용이 됐었다가 현재 앵글러에서 이제 리액트로 이제 현재는 많이 넘어가 있는 상태이고요. 그리고 일단 쉽게 개발하겠다 하는 경우에 일단 뷰.js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뷰.js는 리액트보다는 좀 더 쉽게 배울 수 있고요. 일단 초보자들이 접근하기 좋은 프레임워크라고 볼 수가 있게 되는데 여러분들이 무언가를 전문적으로 개발하겠다. 그러면 리액트를 공부하시는 게 좋긴 합니다만 아예 처음 배우신다 하면 일단 뷰.js를 공부하시고 나서 리액트를 공부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그 다음에 자바를 기반으로 한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정부 쪽에서 자바를 또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국방부라든가 행자부라든가 이런 쪽에서 프로젝트를 한다 하시는 경우에 이제 주로 자바를 많이 요구하고 있는데 이 자바의 장점이 바로 보안성입니다. 그래서 이 자바를 기반으로 할 때 우리가 이제 스프링 프레임워크라고 하는 걸 많이 사용을 하고 있는데 이 대규모의 우리가 뭐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국방부에 있는 뭐 C4I라든가 이런 어떤 큰 프로젝트라든가 이런 쪽에서 일단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할 때 기본적으로 이 스프링 프레임워크를 또 많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자바 엔터프라이즈 에디션 기반의 뭐 JSF 같은 것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전통적으로 이 PHP라고 하는 프레임워크가 있는데 이 PHP 서버 사이드 언어가 있는데 이 서버 사이드 언어에서 뭐 라라벨이라던가 뭐 이러한 것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기타적으로 뭐 루비 온 레일스 되게 유명하죠, 여러분들. 이게 생산성과 간량성이 특징인데 뭐 이러한 것들이 있고요.
그 다음 MS 쪽, 마이크로소프트가 사용하는 ASP, 단넷이라고 하는 프레임워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전통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게 바로 요 램프라고 불리우는 요 램프가 있습니다. 램프 하면 여러분들이 아마 뭐 알라딘의 뭐 요정 뭐 이런 거 생각하실 수가 있을 텐데, 기본적으로 램프는 리눅스, 아파치, MySQL, 요 PHP 요 네 가지를 기본적으로 우리가 램프라고 보통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1990년대 이 웹의 시대에서 가장 유명했던 게 요 네 가지입니다. 그래서 아파치는 현재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 웹 서버가 바로 아파치이고요. 그래서 이 아파치는 우리가 어떤 소스 코드를 뭔가 수정을 하면 서로 주고받았을 때 이 패치라고 하는 거를 이용해서 주고받았는데, 이 패치는 뭔가 바지가 이렇게 찢어지거나 뭔가 옷이 찢어졌을 때 이렇게 기는 헝겊대기를 일단 패치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만들어졌고요. 그리고 이게 이제 패치해서 나왔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제 오픈소스의 대표적인 게 아파치 웹서버가 있고요. 그 다음에 웹서버에서 우리가 웹페이지를 쉽게 만들어주게끔 하기 위해서 서버 사이드 언어를 사용을 했는데, 이때 사용했던 언어가 바로 이 PHP라고 하는 언어입니다. 그리고 데이터를 또 저장을 해야 되겠죠. 이 데이터를 저장하게끔 하기 위해서 요 MySQL을 많이 썼는데, 요 PHP와 이 MySQL을 워낙 같이 많이 쓰다 보니까 별명이 붙어 있는데, 일단 다이나믹 듀오라고 하는 별명이 붙어 있고요. 1990년대 앞에서 우리가 인터넷의 시대라고 하는 게 열렸다라고 했는데, 이때 인터넷 시대에 가장 각광을 받았던 요 기술들이라고 하면 리눅스, 아파치, MySQL, 이렇게 PHP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웹브라우저를 이용을 해서 내가 웹서버에 접속을 하겠다. 그럼 웹서버가 있어야 되는데, 일단 OS는 리눅스 위에 아파치 웹서버라고 하는 게 돌아가고요. 그럼 웹서버가 여러분들이 요청하시는 어떤 페이지, www.google.com에 뭐를 요청을 했다. 그러면 웹서버가 여러분들한테 앞에서 설명드린 HTML이라고 하는 웹페이지를 보여줘야 되는데, 그럼 HTML이라는 웹페이지를 자동으로 만들거나 아니면 기존에 저장되어 있는 것들을 일단 가지고 보여줘야겠죠. 근데 우리가 항상 요청할 때마다 뭔가 이렇게 페이지가 저장되어 있으면 좋은데, 우리가 뉴스 같은 것도 보더라도 현재 엄청나게 많은 뉴스들이 계속 쏟아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어떤 글 같은 거를 게시물을 올리고 내리거나 할 때 이 게시판 같은 거를 이용하게 되는데, 그때마다 페이지를 계속 서버에 저장해 놓게 되면 서버의 용량이 부족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동적으로 이 필요한 순간에 웹페이지를 만드는 기술들을 사용을 했었는데, 그때 유명했던 언어가 바로 이 PHP라고 하는 언어이고, 이때 데이터를 MySQL이라고 하는 걸 저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기술이 상당히 오랫동안 90년대 후반부터 2010년대 지금까지도 널리 사용이 되고 있는데, 문제는 이 아파치라고 하는 것도 상당히 무겁고요. 그러니까 원래 웹서버를 만들 때 어떤 범용성을 이용하기 위해서 만들었기 때문에 상당히 모든 기능이 다 들어가 있죠. 그래서 무겁고요. 그 다음에 이 아파치 옆에 이 PHP가 실행이 되는데, 이게 안에서 이제 실행이 되긴 합니다만 일단은 무겁고, 그 다음에 MySQL도 별도의 서버로 들어가기 때문에 상당히 설정하는 것도 어렵고, 그 다음에 설치하는 것도 어렵고, 연동하는 것도 이렇게 쉽지 않다라고 하는 단점들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2000년대가 들어오면서 2010년대가 들어오면서 이런 것들을 조금 더 어떻게 쉽게 해볼 수 있는 게 없을까라고 해서 나오게 된 게 바로 이제 장고라던가 노드.js 같은 기술들이 나오게 됐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런 기술들을 이용해서 웹서버라던가 우리가 이런 것들을 좀 더 쉽게 만들 수 있게 됐죠. 그러면 웹을 개발을 하는데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제 어떤 용어들을 조금 알고 있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프론트 엔드와 백엔드라고 하는 용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웹 개발자는 주로 우리가 이제 크게 이 프론트엔드 개발자와 이 백엔드 개발자로 구분할 수가 있는데, 우리가 이제 풀스택 개발자라고 하는 개발자가 있죠. 그래서 풀스택 개발자는 프론트엔드와 이 백엔드를 동시에 개발하는 사람을 의미하게 되고요. 우리가 어떤 단면이 있을 때 앞쪽을 프론트엔드라고 부르고 이 뒤쪽을 백엔드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프론트엔드는 사람에게 보이는 쪽이라고 하는 의미이고, 백엔드는 보이지 않는 쪽을 의미하게 되는데, 일단 서버나 이런 쪽은 사람에게 보이지 않죠. 하지만 HTML, CSS, 자바스크립트 같은 거는 앞쪽에 보이게 되는데, 이러한 쪽을 우리가
프론트 엔드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프론트 엔드는 주로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담당을 하는데 화면에 보여지는 뷰가 일단 프론트 엔드입니다. 그래서 프론트 엔드를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떤 디자인을 또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어떤 버튼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눌렀을 때 이게 얼마만큼 예쁘게 돌아가는지 애니메이션이라든가 아니면 사용하기가 편하느냐 뭐 이런 것들을 얘기할 수가 있게 되는데 어떤 사용자에게 어떤 책으로 일단 편리한 경험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바로 UX, 그래서 유저 익스피리언스라고 하는 말을 사용을 합니다. 그리고 홈페이지라든가 이런 것들을 디자인할 때 우리가 뭐 포토샵 같은 거를 이용해 가지고 화면에 있는 이미지라든가 이런 것들을 만들게 되는데 우리가 이런 분들을 웹 디자이너라고 부르죠. 그럼 웹 디자이너가 어떤 화면을 만들고 여기에 버튼들을 눌렀을 때 무언가 동작하게끔 해야 되는데 이러할 때 필요한 게 바로 프로그래머입니다. 그래서 프로그래밍을 해야 되는데 이런 분들을 프론트 엔드 개발자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화면에서 뭔가를 눌렀을 때 애니메이션이 된 게 한다던가 아니면 다른 우리가 어떤 페이지를 보여주게끔 한다던가 이러한 작성되어 있는 디자인을 HTML로 옮기고 여기에 어떤 동적인 효과를 주게끔 하는 분들을 우리가 프론트엔드 개발자라고 하는데 일단 사용자에게 보여지는 이 홈페이지 이거를 만드는 작업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이 백엔드는 뒷단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이지는 않지만 여러분들이 웹서버에 접속을 하면 웹서버가 뭔가 구동이 돼야 되는데 기본적으로 서버 관리자, 그래서 리눅스나 아파치 등을 일단 설정하고 구축하는 사람들. 그 다음에 데이터베이스 관리자, 그래서 데이터베이스, MySQL이라든가 이러한 것들을 관리하는 사람들. 그 다음에 백엔드 개발자, 그래서 우리가 서버도 만들어지고 일단은 데이터도 있으면 데이터로부터 예를 들면 우리가 어떤 구글의 뉴스를 검색을 한다. 그러면 구글의 뉴스는 데이터베이스 저장이 됐겠죠. 여기서 데이터를 가지고 와서 사용자에게 보여지는 홈페이지를 만들어서 일단은 보여줘야 됩니다. 그래서 중간에 이러한 데이터를 갖고 와서 홈페이지를 만드는 작업을 하는 것들을 우리가 요 백엔드 개발자라고 부를 수가 있게 되는데 앞에서 얘기했던 PHP라던가 JSP, ASP 뭐 아니면 Node.js나 플래스크나 장구 같은 것들을 이용하게 되는데 기본적으로 우리가 장구를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웹서버 기능, 그래서 백엔드를 우리가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장구는 보통 이제 D가 붙어 있기 때문에 보통 이제 D장구라고 하신 분도 있는데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 장구는 이 쟁고, 영어식 발음은 쟁고라고 있는데 한국에서는 보통 이제 장구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구는 일단은 파이썬으로 작성되어 있는 오픈소스 웹 어플리케이션 프레임워크입니다. 그래서 웹 홈페이지는 이런 것들을 자동으로 만들어주게끔 하기 위한 이러한 프레임워크인데 일단 장고 소프트웨어 재단이라고 하는 곳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데이터베이스를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용을 하는데 여러분들이 뭐 다음이라든가 이런 데 가시면 뉴스들이 저장이 되어 있는데 그 뉴스들을 어디다가 저장을 해야겠죠. 그래서 이러한 데이터를 저장하는 곳이 데이터베이스인데 일단 우리가 데이터베이스를 접근할 때 SQL 같은 쿼리를 이용을 하게 되는데 일단 장고는 ORM, 그래서 오브젝트 릴레이셔널 모델 매핑이라고 하는 걸 이용해서 일단 파이썬 객체로 일단은 데이터베이스를 쉽게 조작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SQL 같은 거라든가 이런 데이터베이스를 또 배워야 되는데 이러한 것들을 좀 쉽게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인스타그램이라든가 그 다음에 뭐 나사라든가 그 다음에 비트버켓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모질라 저장이라든가 그 다음 워싱턴 타임스 등이 이미 이 장구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이 상업적으로 많이 이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검증되어 있는 이런 프레임워크라고 볼 수가 있게 되겠죠. 그래서 고도의 이 데이터베이스 기반의 웹사이트를 빠르게 작성할 수가 있게 되는데 이 장구는 이 DRY, dry니까 뭐 마르다 이런 뜻이 아니고요. Don't repeat yourself. 중복 배제 원리라고 하는 걸 이용을 하는데 일단은 컴포넌트라고 하는 거를 이용을 해서 재사용을 해서 일단은 페이지를 조금 더 빨리 만들 수가 있고요. 그러니까 뭔가가 있으면 내용만 채우면 우리가 더 빨리 만들 수가 있죠. 그래서 내용을 채워서 빨리 만들 수가 있고 그 다음에 플러그인 같은 거를 또 이용할 수가 있게 되는데 일단 빨리 웹페이지를 만들자. 요게 이 장구가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장구는 2003년과 2004년도에 이 로렌스 저널 월드라고 하는 이 신문사가 있었는데 여기에 인턴으로 웹 프로그램을 했던 요 웹 프로그래머였던 분 그래서 에이드리안 홀로바티와
그 다음에 사이먼 윌리스가 이 파이썬이라고 하는 그 당시에 이제 많이 뜨기 시작했던 이러한 언어를 이용해서 일단 개발했습니다. 그래서 홀로바티아 이 월리슨이 이 PHP라고 하는 거를 이용을 했는데 이 PHP가 처음에 이제 90년대 개발을 했었죠. 그 다음에 2000년대, 2010년대 이렇게 이제 넘어오기 시작을 하면서 아직도 많이 사용이 되고 있긴 합니다만 일단 이게 조금 이제 구조가 좀 오래되다 보니까 여러 사람들이 이 가불론 박이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사용되는 만큼 장점도 갖고 있지만 단점도 많이 있는데 요 두 분도 요 PHP에 일단은 단점이 있는데 이러한 것들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래서 아예 그냥 우리가 웹을 그냥 개발하는 걸 프레임워크를 만들자. 그래서 일단은 만들었고요. 요 장구라고 하는 이름은 이 홀로바티라고 하는 분이 일단은 재즈, 집시 재즈 기타리스트인 요 장고 하인라이트라고 하는 분이 있는데 이분의 이름에서 일단 장구라고 하는 이름을 따왔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요 신문사에서 사용을 했습니다만 2005년도 7월 달에 요 홀로바티아 이 월리슨이 로렌스의 소울드인 더 월드 컴퍼니를 설득을 해가지고요. 그래서 요 신문사에서 오픈소스, 그래서 BSD 라이센스로 얘를 사용할 수 있도록 일단 공개를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일단 장고 소프트웨어 재단이라고 하는 게 만들어지면서 2008년도 6월 달에 공식적으로 이 소프트웨어를 관리를 하기 시작을 했고요. 2017년도 12월 달에 2.0이 출시가 되고 계속해서 이 장고가 오픈소스로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장고가 대체 어떤 건데 이렇게 많이 사용이 되는지 궁금하시죠? 장고의 우리가 특징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장고는 전통적인 MVC 패턴을 따르고 있는데 이 MVC를 약간 바꾼 MTV라고 하는 프레임워크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어떤 데이터를 저장을 하는 게 데이터베이스라고 했는데 이 MVC에서는 데이터를 모델이라고 하는 곳에다가 저장을 합니다. 그러면 모델에서 데이터를 끄집어 와가지고 사용자한테 보여줘야겠죠. 보여준다. 바로 이제 뷰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뷰는 웹에서는 HTML, CSS, 자바스크립트가 일단 뷰가 됩니다. 그럼 사용자의 웹페이지에서 이런 게 보여지고요. 데이터는 데이터베이스에 저장이 되어 있겠죠. 그러면 데이터베이스에서 뭔가를 가지고 와서 뷰를 만들어 주거나 아니면 우리가 어떤 웹페이지에서 여러분들이 게시물을 작성을 하고 거기서 확인을 누르면 데이터베이스 저장이 돼야 되는데 이러한 뷰와 모델 사이를 뭔가 조정을 하는 애가 필요하게 되는데 얘를 우리가 컨트롤러라고 하는 개념을 사용을 합니다. 그런데 이 장구는 이 컨트롤러를 약간 조금 편리하게 기존에 있는 데다가 뭔가 채워가지고 작업하면 좀 더 편하겠죠. 그래서 이 템플릿이라고 하는 용어를 사용을 하는데 우리가 템플릿은 일상에서도 많이 사용을 하고 있죠. 어떤 서식화된 양식을 템플릿이라고 하는데 여러분들이 이력서를 작성하시거나 아니면 우리가 홈페이지라던가 이런 쪽에서 뭔가 입력을 하거나 메일 같은 거 입력을 할 때도 위에 보면 제목, 그 다음에 보내는 사람, 받는 사람, 그 다음에 내용, 뭐 파일 첨부 같은 것들이 있는데 일반적으로 이런 템플릿을 이용을 하는데 이 장구도 이러한 템플릿을 이용해서 우리가 웹 개발을 조금 더 쉽게 할 수도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일단은 모델, 뷰, 요 템플릿 이런 식으로 일단은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 템플릿은 장구가 어떻게 표시가 되는지를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뷰를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이 HTML을 기반으로 하고 있고요. 일단 동적인 요소를 추가하기 위해서 일단 장고 기반의 템플릿 태그라고 하는 걸 또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용하면 그냥 우리가 데이터만 짝짝 넣으면 알아서 HTML이 나오니까 조금 더 쉽게 만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내장 어플리케이션은 일단은 컨트리브라고 하는 일단은 패키지를 내장을 하고 있는데 일단 확장 가능한 뭐 사용자 인증 시스템이라던가 동적인 관리자 인터페이스 이런 것들을 제공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복잡한 이런 웹페이지 만든다. 원래는 내가 다 이렇게 만들어야 되는데 장구는 그냥 이런 패키지 하나 갖다 쓰면 엄청나게 일단은 쉽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장구의 정신 중 하나가 batteries included, 요 건전지 포함이라고 하는 정신이 있는데 요 장구 패키지가 무려 3,600개 이상이 등록이 됐다고 합니다. 엄청나게 많죠, 여러분들? 내가 뭔가 하고 싶다. 다 만드는 게 아니라 그냥 패키지만 갖다 쓰면 됩니다. 그러면 건전지 포함 정신이 무엇이냐? 건전지 포함. 여러분 아마 이런 장난감 같은 거 사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장난감을 사면 기본적으로 건전지가 들어있으면 우리가 사자마자 어떻게 하면 돼요? 막 박스 뜯어가지고 그냥 건전지 넣고 돌리면 되는데 너 건전지가 없으면 어떡해요?
또 건전지 또 사러 갔다 와야 되잖아요. 아이고, 또 갖고 놀려고 막 정신이 이렇게 막 기분이 좋아져 있었는데 또 건전지 사러 가려 되면 또 아유, 또 건전지 또 사러 가야 되지. 뭐 이렇게 이제 갑자기 이제 기분이 다운될 수가 있는데 요 파이썬의 정신이 바로 뭐냐? 이 건전지 포함 정신입니다. 그냥 제공되는 것만 갖고 그냥 작업이 된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뭔가 따로 할 필요 없이 그냥 건전지 다 들어있으니까 그러니까 그냥 써라. 그래서 이 장구도 마찬가지로 뭐 다른 거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들 뭐 다른 거 안 배워도 되고요. 장구만 갖고 그냥 우리가 웹 서버 기능 이런 만들 수 있는 웹 프로그램을 그냥 쓸 수 있다고 하는 거죠. 얼마나 편합니까? 그래서 일단 우리가 어떤 프로그램 언어라던가 이 프레임워크에서 이 건전지 포함이라고 하는 걸 많이 사용을 하는데 어떤 추가적인 부분 없이 제공되는 것만 갖고도 수행하는데 일단 문제가 없다라는 그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웹 프로그램을 할 때 기본적으로 우리가 앞에서 얘기했습니다만 요 HTTP라고 하는 프로토콜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누군가하고 통신할 때 그렇죠. 서로 똑같은 말을 사용해야 된다 그랬죠. 한국어면 한국어, 영어면 영어, 프랑스면 프랑스어 이렇게 얘기해야 되지 서로 모르는 언어를 이용하게 되면 여러분들 아마 그 성경에 보면 바벨탑이라고 하는 곳이 있죠. 그래서 사람들이 하늘 위로 올라가니까 바로 신이 노해서 언어를 바꿔버렸다고 하는 것처럼 말이 안 통하면 싸움이 나거나 아니면 하던 일을 못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컴퓨터들끼리 통신을 할 때도 우리가 동일한 프로토콜을 사용을 해야 되는데 웹에서는 HTTP라고 하는 프로토콜을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이 웹브라우저에 아마 http:// 뭐 뒤에다가 서브 주소나 이런 것들을 입력을 해보셨을 텐데 기본적으로 이 웹에서는 HTTP라고 하는 프로토콜을 이용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요청과 응답으로 이루어져 있는 보통 이제 request and response 그래서 요 구조로 일단 이루어져 있다 그랬죠. 그래서 웹 클라이언트는 웹 브라우저이고요. 장구는 서버 역할을 해야 되죠. 그래서 웹 클라이언트가 요청한 메시지를 우리가 해석을 해서 거기에 적절하게 맞는 응답, 바로 웹 페이지를 클라이언트에게 보내주면 됩니다. 이게 바로 장구가 하는 역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우리가 이 HTTP는 웹 서버와 웹 클라이언트 간에 통신하기 위한 통신 방식이고요. 주로 우리가 요청을 보내면 응답은 이러한 HTML, CSS, 요 자바스크립트로 이루어져 있는 기본적인 웹페이지를 응답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장구를 어떻게 사용할 수 있을까요? 일단 장구를 설치를 해봐야 될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장구를 설치하는 방법은 여러분들이 파이썬을 좀 아시는 분들이라 그러면 조금 쉽게 하실 수 있을 거고요. 파이썬을 나는 한 번도 배운 적이 없다 하시는 분들은 그냥 일단은 따라서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일단은 장구를 하기 위해서는 파이썬이 먼저 설치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 파이썬에서 우리가 이 가상 환경을 만들어서 작업을 하게 되면 일단은 다른 어떤 환경하고 분리를 해서 이 장구만을 위한 환경들을 만들 수가 있게 되는데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가상 환경을 이용해서 우리가 한번 장구를 만들어 볼 겁니다. 그러니까 설치하는 방법은 먼저 이 버추얼 인바이먼트라고 하는 이 프로그램을 설치하게 되면 우리가 이제 가상 환경을 만들고요. 이 안에서만 장구를 따로 작업을 할 수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뭔가 파이썬을 이용해서 뭐 사물 인터넷을 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텐서플로우라던가 파이토치 같은 딥러닝을 돌릴 수도 있고 뭐 장구를 돌릴 수도 있는데 뭐 이러한 것들을 하나의 환경에서도 할 수도 있지만 각각 환경을 나눠 놓으면 다른 환경에 지금 내가 하는 작업이 이렇게 적용이 안 되기 때문에 우리가 뭔가 그러니까 서로 간에 영향 없이 효과적으로 일단은 작업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가 이제 설치를 하는데 요 파이썬에서 이 PIP라고 하는 우리가 이제 파이썬 패키지 뭐 이걸 가지고 일단은 설치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PIP3, 이 파이썬 3에 설치를 하는데 install 요 virtual environment, virtual env라고 하는 요 패키지를 설치를 하면 기본적으로 얘가 설치가 되고요. 그 다음에 얘가 설치가 되고 난 이후에는 내가 원하는 어떤 이 환경을 만들 수가 있는데 일단 가상적인 환경, 그래서 다른 어떤 패키지들과 환경들과 분리가 되는 이러한 가상 환경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Virtual Environment, 장구라고 하는 이름을 주게 되면 이 장구라고 하는 게 만들어지고요. 그 다음에 내가 가상 환경을 만들고 나서 이 가상 환경을 한번 실행을 해야 되겠죠. 그러면 이 장구라고 하는 걸 만들면 이 장구라고 하는 디렉토리가 만들어지는데요. 이 디렉토리 안쪽에 보면
요 bin이라고 하는 디렉토리가 있습니다. 여기에 activate라고 하는 스크립트 파일이 있는데 요 source라고 하는 명령을 이용해서 요 장고의 bin에 이 activate라고 하는 애를 실행하게 되면 이 기존에 보시면 우리가 이제 이렇게 커서가 프롬프트가 요 별도로 되어 있다가 이렇게 가상환경에 들어가면 가로 앞쪽에 프롬프트 앞쪽에 가상환경 이름이 나오고 뒤에 프롬프트가 나옵니다. 그래서 가상환경이 지금 장구라고 나와 있는데 이 장구라고 하는 이름 뒤에 일단은 프롬프트가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먼저 일단 장구를 일단은 우리가 가상환경을 만들었으면 여기에다가 일단 뭘 먼저 설치해야 돼요? 일단은 장구를 설치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가상환경들마다 여러분들 필요한 패키지를 별도로 설치하셔야 되는데 우리는 장구를 개발하고 있으니까 일단 장구를 설치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PIP3또 이용해서 인스톨하시고 이렇게 장구라고 하는 애를 주게 되면 일단 장구가 설치가 되는데 여러분들이 특정한 버전을 설치하고 싶다. 장구는 패키지 네임 뒤에다가 넣으시고 버전명을 쓰시거나 아니면 최신 버전을 업데이트하고 싶다. PIP3 하시고 인스톨하시고 장구는 하시고 마이너스 이렇게 업그레이드라고 하는 걸 이용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장구를 업그레이드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패키지 안에 일단은 장구가 설치가 되어 있으면 우리가 이제 장구를 가지고 한번 개발을 해 보셔야겠죠. 그래서 이 장구를 개발할 때 이 장구 어드민.py라고 하는 이 프로그램이 있는데 파이썬 프로그램이 있는데 요거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일단 프로젝트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 장구 다시 어드민.py라고 하는 애가 뭐 장고의 이 관리자 모듈을 사용을 하게 되는데요. 일단 만들고 나서 여러분들이 일단 프로젝트명으로 또 들어가시면 되죠. 그래서 장고 다시 어드민 하시고요. 일단 스타트 프로젝트 하시고 일단 프로젝트명을 주시게 되면 프로젝트가 만들어집니다. 그 다음과 같이 장고 다시 어드민 다시 스타트 프로젝트 하시고 마이웹이라고 하는 걸 하게 되면 요 마이웹이라고 하는 이러한 프로젝트가 만들어지는데 일단은 프로젝트를 만들고 나서 여기로 이제 이동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안에 보시면 일단 관련된 파일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루트를 보면 매니저.py라고 하는 애가 있는데 이 매니저.py가 이 프로젝트를 매니지 관리하는 여러 가지 기능들을 제공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만든 이 프로젝트 명이라고 하는 디렉토리가 만들어지는데 저희가 마이웹이라고 하는 프로젝트를 만들었기 때문에 여기 보시면 마이웹이라고 하는 프로젝트가 있고요. 그 안에 보시면 asgi.py, 그 다음에 settings.py, urls.py, wsgi.py라고 하는 요 파이썬 코드들이 기본적으로 일단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중에 중요한 거는 당연히 프로젝트를 설정하는 웹 프로젝트를 설정하는 settings.py과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경로 그래서 뭐 http.www.daum.net 하시고 /스포츠 그럼 내가 스포츠 페이지를 보여주고요. /뉴스 하면 뉴스 페이지를 보여주고 /메일 하면 메일 페이지를 보여주는 것처럼 뒤에 이렇게 뭔가 붙은 거를 우리가 URL이라고 부르는데 이러한 URL을 처리해 주는 파일이 바로 urls.py라고 하는 파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파일들을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이제 프로그램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파일들을 보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일단 MTV 그래서 모델 뷰 템플릿을 제공하기 위한 여러 가지 파일들을 제공하고 있는데 앞에서 설명드린 urls.py 사용자가 URL로 장구에 요청을 하면 이 장구는 URL을 이용해 가지고 우리가 URL 규칙들을 보고요. 내부적으로 일치하는 뷰를 찾아서 연결합니다. 그래서 뭐 www.세종사이버대학교.ac.kr 하고 뉴스 하면 뉴스 페이지를 보여주면 되고요. 아니면 메일 하면 메일 페이지를 보여주면 되는데 이러한 뷰들을 연결하는 역할을 하는 애가 urls.py이고요. 그 다음에 wsgi.py는 웹서버 게이트웨이 인터페이스인데 이 파이썬에서 사용되는 용어가 바로 웹서버 게이트웨이 인터페이스이고요. 이 CGI나 어떤 PHP에 FPM이라고 하는 개념이 있는데 이러한 개념들을 제공하는 것 중에 하나인데 일반적으로 있기는 합니다만 뭐 그렇게까지 많이 사용되지는 않고요. 이제 주로 urls.py가 많이 이용을 하고요. 그 다음 ASGI 파일이 있는데 어싱크로너스 서버 게이트웨이 인터페이스입니다. 그래서 위에 거랑 비슷합니다만 일단 비동기적으로 일단 작업할 때 사용을 하는 거고 그 다음 manage.py는 장구의 다양한 명령을 실행하기 위해 사용이 되는데 이제 요게 아까 중요하다고 말씀드렸고요.
요 settings.py는 기본 프로젝트와 기본된 설정들, 설정과 관련된 파일들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여기에 들어가 있는데 요 기본 값은 장고의 콤프의 글로벌 밑줄 settings.py에 들어가 있고 여러분들이 프로젝트에 있는 거는 여기다가 별도로 추가해서 설정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만들고 나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장고 웹페이지를 실행을 한다. 그러면 이 many.py가 아까 있었죠. many.py에 run server라고 하는 명령을 주거나 아니면 파이썬 명령을 이용해서 이 many.py를 실행하고 뒤에 run server를 주시게 되면 기본적으로 다음과 같이 이렇게 실행되는 화면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를 읽어보면 장고 버전 5.1.3이고 뭐 세팅 뭐 myWeb settings라고 하는 세팅스 파일을 사용을 했고요. 그 다음에 start development server, 그러니까 지금 개발되고 있는 서버는 at http:127.0.0.1에 8000번에 실행되고 있다고 하는데 이렇게 일단은 실행되고 있는 이 IP 주소와 이 포트 번호가 나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렇게 우리가 웹 서버를 실행하고 난 이후에는 이제 메시지가 보여지게 되는데 여러분들이 웹 브라우저로 가셔가지고요. 다음과 같이 위에 여기 있는 거 http://127.0.0.1에 8000번을 누르면 이렇게 웹페이지가 표시가 됩니다. 그래서 it works. 현재 실행되고 있습니다. Congratulations on your first 장고 hard page. 그래서 처음으로 네가 요 장고 페이지를 띄웠는데 축하한다라고 하는 메시지가 뜨게 되는데 여러분들이 이렇게 떠 있고요. 밑에 보시면 관련된 것들 나와 있는데 여러분들이 이렇게 일단 웹 서버가 동작하는 것을 확인해 보시고 난 이후에 여기에 우리가 적절하게 무언가를 추가해서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이제 웹 프로그램을 할 수 있겠죠. 일단은 시작되어 있는 요 우리가 웹 서버를 중지하고 싶으신 경우에 다음과 같이 여러분들 컨트롤 C를 눌러 가지고 일단은 실행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포트 번호를 내가 뭔가 바꿔주고 싶다. 그러면 우리가 요 many.py의 run 서버 뒤에 요 뒤에 포트 번호 8080을 주게 되면 우리가 기본 포트인 8000번 외에 다른 포트 번호로 여러분들이 서버를 또 실행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다가 무언가 우리가 이제 새로 프로그램 한번 해보고 싶죠. 그래서 이제 장고 프로젝트에 일단은 장고 웹을 하나 우리가 생성할 수 있습니다. 일단 장고 웹은 장고에 사용되는 일단은 파이썬 패키지인데 여러분들이 MVT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어떤 데이터를 저장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 뷰와 어떤 템플릿이라든가 URL 매핑을 제공하는 하나의 어떤 웹을 일단은 장고 웹이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의 프로젝트에는 여러 가지의 웹으로 구성할 수 있는데 여러분들이 www.다음.net 이런 데 가보시면 뉴스 페이지 따로 있고요. 메일 페이지 따로 있고요. 뭐 스포츠 페이지 따로 있고 블로그 따로 있고 뭐 이런 거 따로따로 있게 되는데 이러한 것들을 하나하나에 우리가 웹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큰 규모의 뭐 네이버라든가 네이버도 여러분들 웹툰이라든가 뭐 메일 서비스 그 다음에 카페라든가 뭐 블로그 서비스 그 다음에 검색이라든가 이런 게로 나눠지게 되는데 보통 여러 개의 웹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처럼 이 장고도 하나의 프로젝트 안에 여러 개의 장고 웹으로 일단은 구성을 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웹을 나누게 되면 우리가 개발을 할 때 뭐 뉴스 팀하고 당연히 카페 팀하고 블로그 팀하고 네이버 같은 경우도 한 회사에서 일단은 팀들이 나눠 있겠죠. 그래서 일단 개발을 또 효율적으로 할 수 있고요. 팀으로 나눠서. 그 다음에 유지보수라든가 어떤 제한 가능성을 높일 수가 있게 되는데 기본적으로 이러한 것들을 늘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장고 웹을 생성을 할 때 manage.py에 start 웹 하시고요. 일단 웹 이름을 주시면 되는데 우리가 manage.py가 아까 있었죠. 거기에서 start 웹 하시고 홈이라고 하는 걸 하게 되면 다음과 같이 우리가 기본적인 아까 파일 외에 홈이라고 하는 디렉토리가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홈이라고 하는 디렉토리를 보면 admin.py, web.py, 그 다음에 models.py, stage.py, view.py가 있는데 여기 보시면 모델, m, 그 다음에 view, 그 다음에 t가 기본적으로 같이 내장이 되어 있는데 이런 우리가 하나의 웹을 만들어서 여러분들이 장고 프로젝트 안에서 우리가 이제 필요한 것들을 지정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웹을 만들었으니까 그렇죠. 우리가 프로그램 한번 해봐야겠죠. 그래서 일단 헬로 월드를 보여주는 아주 간단한 우리가 요 프레임워크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홈에 보면 우리가 앞에 보셨던 것처럼 뷰스.py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
여기에 index라고 하는 함수를 추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형적인 무슨 함수인가요? 그렇죠. 요 파이썬의 함수입니다. 그래서 from django.shortcut.import render 일단 기본으로 포함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from django의 HTTP, django의 웹 서비스니까 HTTP에서 HTTP response라고 하는 애를 일단은 임포트를 했습니다. 그래서 request and response. 그래서 request는 웹 브라우저가 웹 서버한테 요청을 하면 나는 웹 서버니까 웹 브라우저한테 응답을 해야 되는데 얘를 HTTP response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index라고 하는 함수를 만들었는데 일단 요청이 들어오면 내가 요청을 분석을 해서 뭔가 작업을 할 수도 있지만 여기서는 그냥 간단하게 응답만 합니다. 뭐라고 응답하느냐? Hello World라고 그냥 응답을 하게끔 뭘 해요? 리턴을 해요? 그래서 HTTP response라고 하는 걸 이용해 가지고 응답을 했습니다. 그러면 사용자가 일단 요청을 하게 되면 일단 장고가 이 요청을 받습니다. 그리고 URL을 보고 나서 어떤 뷰를 보여줄 때 사용을 하게 되는데 이 어떤 뷰를 보여줄 때 모델, 아까 데이터베이스로부터 데이터를 가지고 오거나 아니면 기본적인 템플릿 이용해서 데이터를 갖고 오게 되는데 요 뷰스.py라고 하는 곳에서 이 두 개를 이용해서 작업을 하면 되는데 여기서는 기본적으로 요 장고에서 제공해주는 HTTP 리스판스라고 하는 걸 이용해서 헬로 월드라고 하는 거를 일단은 우리가 반환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함수를 불러줘야 되는데 장고가 어떻게 알고 이 함수를 불러줄 수 있을까요? 그렇죠. 뭔가 URL이 넘어오면 그 URL에 맞춰서 이 함수를 불러줘서 여기에 있는 hello world라고 하는 애를 우리가 요 반환해 주게끔 만들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myWeb이라고 아까 프로젝트에 아까 settings.py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 여기가 바로 프로젝트를 설정하는 곳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installed web이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 우리가 아까 프로젝트 안에 요 홈이라고 하는 웹을 하나 만들었죠.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를 추가하면 당연히 설정 파일에도 얘를 추가해 줘야 될 겁니다. 그래서 일단 my웹에 setting.py라고 하는 곳을 열어가지고요. 요거를 열어서 여기에 installed web이라고 하는 곳에다가 뭐 기본적으로 장고의 컨트리브의 어드민, 그 다음 author, 뭐 이러한 뭐 기본 패키지 외에 요 홈이라고 하는 거를 추가해 주는데 중요한 거는 요 앞에 요 세미콜론, 그러니까 세미콜론 아니라 요 콤마가 있는지를 반드시 확인하셔야 됩니다. 보통 얘도 콤마를 붙여주는 게 좋은데 일단 홈이라고 하는 애를 추가해야 장고에서 우리가 설치한 요 웹을 일단 인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뭔가 요청이 들어오면 우리가 방금 전에 이 뷰스.py에 추가한 여기에 불려줘야겠죠. 그래서 얘는 URL이라고 하는 애. 그래서 우리가 웹 브라우저에 뭔가를 입력하는 이 부분을 URL이라고 부르는데 여기에 들어오는 거를 일단은 분석을 해서 어떤 거를 보여줄지를 일단은 우리가 얘기를 해야 될 겁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그 파일은 url.py라고 하는 곳에 있는데 기본적으로 my웹의 urls.py라고 하는 것을 일단 이용을 하면 되죠. 그래서 여기에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아까 뷰스.py라고 하는 파일이 있었는데 이 파일은 홈이라고 하는 디렉토리 웹 밑에 있습니다. 그래서 from home, 홈이라고 하는 웹에 일단 뷰스.py라고 하는 파일을 불러와서 작업을 하는데 패스에 아무것도 없으면 그래서 우리가 원래 17.0.0.1 콜론 8,000번 하고 슬래시의 뉴스라던가 슬래시의 뭐 이렇게 뒤에다가 URL을 여러 개 입력할 수 있습니다만 아무것도 입력하지 않았을 때 바로 아까 보셨던 뷰스.py에 index라고 하는 얘를 불러주게끔 되어 있는데 여러분들이 일단 여기까지 이렇게 작업을 하고 나서 우리가 웹브라우저를 실행해 가지고 이렇게 실행을 해서 여기다 입력을 해보면 방금 전에 보았던 이렇게 hello world라고 하는 애가 웹 브라우저를 통해서 출력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뭐 아주 간단하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기본 개념은 URL을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url.py에다가 일단은 기본적으로 요 URL 패턴스, 그래서 URL로 들어오는 패턴들을 어떻게 처리할지 쓰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내가 웹을 추가했으니까 settings.py에다가 내가 추가한 웹을 추가해 주면 되고 그리고 내가 무언가를 보여주고 싶다. 다음과 같이 파이썬을 이용을 해서 우리가 이렇게
코드를 하나 작성해 주면 되는데 이렇게 간단하게 3개의 파일만을 가지고 우리가 웹브라우저, 웹서버를 간단하게 만들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조금 더 뭐 복잡한 것 같은 걸 할 수도 있습니다만 뭐 그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장고 수업이라고 하는 거를 들어보면서 상당히 간단하게 이렇게 웹서버를 만들 수 있네. 이런 것들을 한번 보실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좀 더 복잡한 게 가능하냐? 그렇죠. 당연히 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이런 것도 한번 갖고 와봤습니다. 뭘 갖고 왔느냐? 챗GPT라고 하는 게 있는데 챗GPT에다가 장고를 붙일 수 있느냐? 뭐 당연히 챗GPT와 장고 이런 거 가능하고요. 아니 여러분들이 뭐 라즈베리 파이를 이용을 하고 있는데 외부로 라즈베리 파이에 있는 센서들을 제어하고 싶다. 이런 거 가능하고요. 아니면 내가 텐서플로우라던가 파이토치 같은 이러한 파이썬 기반의 인공지능 프로그램을 하고 있는데 이러한 결과를 외부로 보여주거나 아니면 사용자가 뭔가 입력한 거를 우리가 요 텐서플로우나 파이토치를 이용해서 인공지능을 처리하고 싶다. 이런 거 당연히 가능합니다. 그래서 장고는 이러한 것들을 해주게끔 하는 건데 그래서 우리가 챗GPT와 장고를 어떤 식으로 활용할 수 있는지를 볼 텐데 앞에 것보다는 조금 더 복잡합니다. 왜 복잡하냐? 이제 외부에 있는 거를 연결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 좀 복잡하긴 합니다만 그래서 한번 어떤 식으로 진행되는지를 한번 보게 되면 다음에 하실 때 수업을 들으시면 조금 더 이해가 되실 겁니다. 그래서 요즘에 우리가 뭐 챗GPT나 뭐 제미나이라던가 이런 거 모르시는 분 안 계시죠? 그래서 이 오픈AI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 여기서 개발한 대규모 언어 모델 그래서 LMM이라고 하는 게 요즘에 특히 올해 각광을 받고 있는데 여기서 기반한 챗봇입니다. 그래서 인간과 일단 비슷하게 일단 대화할 수 있도록 설계된 인공지능이고요. 우리가 뭐 인공지능은 뭐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만 얘는 이제 보통 이제 채팅과 관련해 가지고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인간의 언어를 이해하고 생성할 수 있도록 하는 러닝 모델인데 일단 방대한 언어 데이터 세트를 분석해서 일단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특화된 분야에 대한 인공지능, 얘를 약 인공지능이라고 부르는데 뭐 2015년도에 이세돌 씨와 붙었던 우리가 어떤 바둑 챔피언, 뭐 알파고 같은 게 우리가 뭐 기본적인 약 인공지능이라고 부르면 어떤 범용 인공지능, 그래서 강 인공지능이라고 부르는데 사람과 같이 생각할 수 있는 인공지능을 우리가 각 인공지능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강한 인공지능, 강 인공지능이라고 부르는데 기존에는 이 강 인공지능이 출현하는데 시간이 꽤 많이 걸릴 거라고 일단은 예상을 했습니다만 요 챗GPT를 써보시면 사람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일단은 발전을 하고 있죠. 작년하고 올해하고 또 다른 것 같은데 내년에 어떻게 될지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챗GPT는 일단은 자연스러운 대화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문맥을 이해하는데 우리가 앞에서 이야기했던 거를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해를 하고요. 그 다음에 자연스러운 대화를 수행합니다. 그 다음에 다양한 주제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있는데 뭐 방대한 데이터를 학습해서 일단은 우리가 어떤 프로그램이라든가 뭐 음악, 언어, 요즘에는 뭐 자소서라든가 이런 것들도 일단은 뭐 챗GPT한테 수정해달라고 이렇게 맡기도 하는데 뭐 기본적으로 이런 것도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창의적인 텍스트 생성이 가능한데 글쓰기라든가 번역이라든가 그 다음에 실제 여러분들이 프로그램 코드 작성 같은 경우도 이 챗GPT를 이용하면 쉽게 작업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사용자와 일단은 상호작용을 통해서 제가 얘한테 뭔가 학습을 시키면 얘가 또 배워서 거기에 지속적으로 학습하고 발전할 수가 있게 되는데 뭐 그러한 식으로 해서 일단 챗GPT가 상당히 일단은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챗GPT를 우리가 장고에 연결을 해서 여러분들이 기본적인 어떤 채팅 프로그램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이번 장에 한번 넣어봤습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가 이제 필요한 패키지를 설치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일단 파이썬은 PIP라고 하는 거를 이용해 설치하시는데 일단 우리가 앞에서 했던 것처럼 먼저 일단 장고 프로젝트 생성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가상환경에 들어가시고 난 이후에 지금 장고라는 곳에 들어가 있는데 여기에 PIP를 이용해서 우리가 install OpenAI, 그래서 OpenAI라고 하는 걸 하는 이런 패키지를 설치하게 되면 앞에서 말한 일단은 요 챗GPT에 사용하는 이런 것과 통신할 수 있는 기본적인 패키지가 제공이 됩니다. 그래서 챗GPT 내가 통신해야 되는데 설마 내가 코드를 다 작성해야 되는 거 아니야? 아닙니다, 여러분들. 그냥 있는 것 갖다가 쓰면 된다 그랬죠. 뭐라고요? 건전지가 포함된 batteries included 요 정신. 그래서 그냥 갖다가 쓰면 되기 때문에 아주 쉽게 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절차라는 걸 좀 지켜줘야겠죠.
그래서 일단 장고 프로젝트 만들고요. 우리가 이 장고 어드민의 스타트 프로젝트에서 챗 GPT 프로젝트라고 하는 걸 만들고 난 이후에 일단 디렉토리로 들어가시고요. 여기에 마찬가지로 일단 웹을 하나 만드는데 우리가 일단 챗이라고 하는 웹을 만들 겁니다. 챗 GPT하고 통신할 수 있는 웹을 하나 만들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오픈 AI를 사용을 하시려면 기본적으로 아무나 접근하시면 안 되겠죠. 오픈 AI도 여러분들이 일단 유료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어떤 돈을 지불했느냐에 따라서 일단은 우리가 이제 무한정 사용할 수 있느냐 아니면 일반적으로 그냥 사용할 수 있느냐가 나오게 되는데 일단 오픈 AI를 이용하려면 특히 API를 이용하려면 일단 API 키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먼저 오픈 AI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기본적인 우리가 오픈 AI 관련된 걸 볼 수가 있는데 platform.openai.com에 우리가 API-keys라고 하는 곳을 들어가시면 다음과 같이 일단 키를 만들 수 있는 이러한 페이지가 뜨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버튼을 누르게 되면 여러분들이 쓸 것인가 그 다음에 프로젝트 이름이라던가 뭐 이런 것들을 입력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퍼미션이라던가 이러한 기본적인 권한을 생성하고 일단은 create 우리가 키, 스크립트 키라고 하는 걸 누르게 되면 여러분들 웹에서 사용할 수 있는 이러한 키를 자동으로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이 키를 복사하셔서 여러분들의 장고 프로젝트에다가 넣으시면 되겠죠. 그래서 일단 오픈 API 키를 설정을 하시는데 일단 장고에 우리가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프로젝트를 보면 여기에 settings.py라고 하는 곳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settings.py라고 하는 여기에 오픈 AI 밑줄 API 키는 하시고 앞에서 갖고 온 키를 여기에다가 넣어주시면 되는데 일단 저도 키를 하나 만들었습니다만 제 키를 여러분들이 쓰시면 안 되죠.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키를 만들어서 여기다가 일단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일단 키가 준비가 됐고요. 오픈 AI와 통신할 수 있는 기본적인 모듈까지 우리가 일단 설치가 끝났습니다. 그러면 오픈 AI와 함께 일단 우리가 이제 채팅을 하면 되겠죠. 그래서 일단 오픈 AI에야 호출할 함수를 작성하시는데 일단 챗 GPT와 상호작용할 함수를 챗웹이라고 하는 곳에 use.py라고 하는 걸 작성을 합니다. 그래서 이 챗의 use.py를 보면 기본적으로 이제 파일을 만드는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일단 df의 이 함수명이죠. 그래서 get 챗GPT response라고 하는 것을 일단은 만들고요. 여러분들이 어떤 그 채팅이니까 입력을 하면 입력된 거를 가지고 올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얘를 prompt라고 하는 요 인자로 받아오게끔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오픈 API 키라고 하는 게 있어야 통신이 되는데 아까 setting.py라고 하는 곳에서 기본적으로 오픈 AI 밑줄 API 키라고 하는 요 상수값을 일단은 우리가 등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요 값을 일단은 이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얘를 변수로 만들었고요. 그래서 응답은 오픈 API의 챗 컴플리션, create라고 하는 걸 이용해서 만드는데 일단 모델은 오픈AI 그 챗GPT의 지금 이제 버전 4와 5 뭐 이런 거 이용하게 되는데 이용해서 만들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메시지는 role, 시스템, 콘텐츠, 그 다음에 your, helpful assistant라고 넣어놓고 role은 유저이고 그 다음에 콘텐츠는 우리가 입력했던 내용을 입력을 합니다. 그래서 위에 있는 거를 그대로 쓰고 밑에 있는 거를 일단은 입력을 하면 요 메시지를 요 챗GPT가 받아가지고 응답을 만들고 난 이후에 우리가 응답을 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토큰의 개수는 일단 150개를 맥스로 해놓고 나서 뭔가 요청이 올 텐데 이거와 관련해 가지고 우리가 일단은 응답을 해주게끔 해놨죠. 그러면 뭔가 입력해서 내가 보냈으니까 당연히 챗GPT한테 응답이 올 겁니다. 그래서 응답이 오는 거를 우리가 보여줄 수가 있게 되는데 일단 이 장구에 일단 뷰를 작성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용자가 입력한 메시지를 챗GPT한테 보내고요. 응답을 받는 뷰를 만드는데 아까 마찬가지로 이 챗에 views.py라고 하는 걸 만듭니다. 그래서 chat with GPT라고 하는 걸 만드는데 일단 리퀘스트가 왔을 때 얘를 이용해가지고 우리가 리스폰스를 만들면 되죠. 그래서 만약에 리퀘스트의 메소드가 포스트이면 아래 거를 한번 해보고 에러가 발생했을 때는 다음과 같이 처리하고 일단 응답을 해주게끔 되어 있는데
일단 리퀘스트의 바디, 그래서 사용자가 요청한 바디에서 얘를 데이터를 갖고 와서 사용자의 메시지를 뽑아냅니다. 그 사용자의 메시지를 앞에서 우리가 챗 GPT 리스판스라고 하는 것이 있었는데 여기에 입력을 하게 되면 응답이 넘어오게 되는데 이 응답을 제이슨으로 만들어서 기본적으로 클라이언트한테 보내주게끔 되어 있는데 이런 식으로 일단 뷰를 작성을 했습니다. 그 다음 앞에서와 마찬가지로 일단은 뷰를 만들었으면 우리가 URL과 연결하겠죠. 그래서 최대 UR 파일에서 일단은 기본으로 URL을 만들었는데 여러분들이 /chat이라고 하는 곳이 들어오면 일단 chat with GPT라고 하는 애를 불러서 작업을 하는데 얘는 views.py에 있죠. 그래서 일단 views.py에서 일단 chat with GPT라고 하는 함수를 우리가 요 패스에다가 지금 연결을 해놨습니다. 그런데 얘는 챗이라고 하는 웹에 들어가 있으니까 기본적으로 글로벌하게 만들려면 우리가 프로젝트에다가도 설정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챗 GPT 프로젝트에 UR.py라고 하는 곳이 있게 되는데 여기서 API라고 하는 곳이 있게 되면 API에서 얘를 포함해주고 API의 챗이라고 하는 곳이 있게 되면 얘를 불러주게 되는데 기본적으로 이 API를 이용을 했을 때 다음과 같이 이런 식으로 일단은 작업을 해주고요. 그 다음에 include라고 하는 거를 이용을 하려면 우리가 프롬에서 모듈을 할 때 임포트에 include라고 하는 이 모듈도 사용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연결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까지 하셨으면 우리가 화면에 뭔가를 출력을 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기본적인 프론트엔드를 구현해야겠죠. 그래서 간단한 HTML과 일단 자바스크립트로 채팅 UI를 구현하는데 우리가 HTML을 이용해서 다음과 같이 헤더를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리스판스는 지금 다음과 같이 API 챗이라고 하는 게 왔을 때 우리가 포스트라고 하는 메소드를 이용해서 서버로 날려주게끔 되어 있는데 여러분들이 아직 HTML을 안 보셨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모르시겠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우리가 자바스크립트, HTTP, CSS, HTML, CSS 이런 걸 이용해서 프론트엔드 페이지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채널 로그라고 하는 곳에서 입력이 들어왔을 때 우리가 표시를 할 수가 있게 되는데 간단하지는 않습니다만 그렇게 복잡하지 않은 형태로 여러분들이 일단은 프론트엔드 단을 구현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뷰에서 우리가 챗 인덱스가 들어왔을 때 이 챗의 index.html을 보여주게끔 할 수가 있게 되는데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뭔가 응답과 뷰와 요거를 연결하실 수가 있게 되고요. 그 다음에 UR.py에다가 아까 뭔가가 왔을 때 챗 인덱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게끔 하면 되는데 기본적으로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제 작업할 수 있죠. 그래서 이 챗GPT라고 하는 거를 이용을 했을 때 이 OpenAI라고 하는 이 패키지가 웬만한 것들을 다 해주기 때문에 우리는 그 뒤에서 뭔가 UI를 만들고 그 다음에 장구하고 연결을 해서 화면에 불려주는 역할만 하면 웬만한 것들을 이제 다 처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일단 장구와 관련해서 우리가 간단하게 알아봤는데요. 이 장구는 웹을 만들 때 사용하는 웹 프레임워크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일단 뷰와 모델은 데이터를 저장을 하고요. 뷰는 보여주게 되는데 이 뷰에서 간단하게 우리가 템플릿을 이용해서 보여줄 수가 있기 때문에 일단은 웹 페이지를 쉽게 개발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챗GPT가 붙이거나 다른 거가 붙일 때도 파이썬에서 기본적으로 제공해주는 여러 가지의 일단은 프레임워크를 이용할 수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파이토치라던가 아니면 텐스플로우 아니면 라즈베리 파이에 있는 어떤 GPI를 이용한 센서의 데이터라던가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웹페이지를 통해서 쉽게 보여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간단하게 우리가 장구에 대해서 조금 살펴봤는데요. 여러분들 재밌으셨나요? 네, 다음에는 좀 장구와 관련해서 조금 더 깊게 우리가 수업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